증시 기상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데 네. 우리 주가도 이렇게 추우면 안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기상도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네, 따뜻함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섹터들 5개 중에서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섹터가 이제 음식료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는 일단 내년을 겨냥한다. 그러면 음식료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정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음이네. 맑음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우려했던 게 하나씩 둘씩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일단 음식료 쪽은 가격은 올해 다들 올려놨죠. 네. 근데 지금 내년에 가게 되면 고물가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가겠지. 이제 하향 안정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환율이 곡물을 거의 다 저희는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서 그게 음식료 업체들이 가공을 해서 저희 먹거리를 만들었죠.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입하는 원가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지. 값은 절대 안 내려요. 값 한번 올라간 건 절대 안 내려요. 같이 충전했던 질소, 저희 질소 살려고 가자면 네 그대로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또 안에 내용물을 몰랐는데 예전에는 100g이었어요. 그거 줄이잖아. 90g으로 줄어있네요. 이런 것도 다 그럼. 알게 모르게 참.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주식을 사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득은 그들이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종목적으로 농심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주가도 최근에 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삼양식품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이 좀 많다 보니까 환율 효과가 좀 더 가세됐던 종목인데 만약에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이게 좀 훼손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쪽이 농심이나 아니면 오리온 같은 거. 그것도 오리온도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의 판매한 영향력이 좀 큰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식용유 주가가 지금도 비싸긴 비싸요. 함부로 댐비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최근에 좀 올라 있습니다. 이게 다 이런 과정을 이제 저희가 똑똑해지다 보니까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렁임도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잘 대응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유통 쪽인데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 달에 유통 동향을 보게 되면은 드디어 백화점 쪽이 한때 좋았었는데 비 오네. 비 옵니다. 지금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와 보복 소비 그러면서 맞아요. 명품 소비 이런 쪽으로 막 집중됐다가 이제 부동산이 꺾이는 게 본격화되다 보니까 안 가요. 백화점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부각받는 게 BGF 리테일. 네, 그 편의점이죠. 저희가 얘기하는 CU. 네, 이쪽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쪽은 장사가 잘 되네요. 게다가 올림픽까지 있다 보니까 또 시작하는데 뭐해 빨리 맥주 사와 그럼 달려가서 그거 사오는 거죠. 네, 이런 쪽에서 지금 매장도 점진적으로 늘고 매장에 한 번 가서 매장에서 구매하는 금액들이 늘어납니다.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이 나오면서 구조적인 성장세로 간다란 보고서가 많은데 중요한 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갈 정도는 아니다. 금방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인 앞서 백화점이나 나머지 또 대형마트는 요즘 누가 대형마트 갑니까? 그냥 다 주문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세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백화점 같은 데는 그럼 조금 어렵겠네요. 약간 백화점 주가를 어떤 분이 리포트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부동산 가격하고도 같이 연관시키더라고요. 네, 부동산이 오르면 기분 좋다. 내가 세겠습니다. 아빠가 쏜다. 네, 가서 백화점 가서 고기 좀 먹어보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옷도 다 사고 이게 나오게 되면 아마 유통 쪽에 한 축을 차지하는 쪽부터 뭐 대형마트 이런 쪽도 아직은 좀 바닥에서 벗어나긴 좀 힘들다. 트렌드가 바뀌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의류 볼까요? 의류 쪽은 겨울 되면 의류 좀 화랑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의류 쪽 그래도 날이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툼한 거 있잖아요. 또 두툼한 거는 좀 비싸요. 맞아, 비싸요. 네, 그래서 보통 쪽으로 봤는데 이 업황은 보통이지만 내년에 가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년에 갔는데 진짜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것 때문에 지금 지갑이 얇은데 옷은 무슨 그냥 있는 거 입어. 이렇게 되면은 의류 쪽의 소비가 또 강하게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이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의류 쪽은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 약간 고민 좀 해보자. 이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는 제법 그 온라인 쪽에서는 강했다고 들었거든요. 온라인 쪽에서는 강한데 저희가 이제 보통 금액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15조 원이 팔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격과 수량이 같이 나오는 게 맞는데 가격은 일단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인율이 좀 그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Q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살아났다는 쪽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영업무역하게 되면 또 북미에 들어가는 이 대표적인 또 아웃도어 이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게 3분기까지는 4분기를 겨냥하면서 잘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발주가 많다, 다 노스페이스 이런 것들이요. 네, 괜찮다라는 쪽에서 발주가 많았는데 내년에 대한 전망치는 지금 그 정도 아닐 걸 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은 전기가스 종목 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전기가스 쪽에서도 일단 보통 적으로 그러니까 구름도 끼었다가 해도 좀 잠깐 나왔다가 하는 쪽으로. 야, 가스 이런 쪽은 지금 아마 실감하실 텐데 도시가스 요금이 올해 3번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오를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르는 정도가 몇 퍼센트 정도가 아니고요. 2배, 3배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아니 이것 봐라라고 하면서 많이 장난 아니게 올랐어요. 올랐죠. 가스 관련된 종목 중에서 삼천리라고 있습니다. 아, 삼천리 있죠. 네. 와, 이거 제가 한 10만 원대 후반에서 한 20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수익 많이 났다라고 팔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38만 원까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세구나. 네. 그 삼천리가 그 자전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이런 쪽이 있습니다. 삼천리 가스입니다. 네, 삼천리 가스가 예. 있어요. 그래서 가스 유통하는 회사들 뭐 서울도시가스, 경동도시가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가스 유통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당연히 마진도 살짝 조금씩 더 올리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효과를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의 기대가 높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요즘 강했고 근데 이게 만약에 LNG 가격이 내년에 천연가스 가격, 뭐 프로판가스 가격 이쪽이 내년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올해가 실적이 고점이에요. 내년은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은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직 불확실성은 있는 거죠. 반대로 한국전력이 요즘에 또 강합니다. 네, 한국전력이 지금 적자가 뭐 수십조 보는 회사가 지금 이제 개통한계 가격이라고 하는 S&P를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른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으로 넘길 때 요 이상은 못 올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그렇게 예전만큼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조금 더 완화된 모습들이 나오고 게다가 뭐 LNG 가스 가격이나 유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 발전 비용들이 좀 줄어들겠죠. 게다가 또 원자력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 한국전력은 아유 그래도 그 정도 적자는 과거 일이야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흑자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몇천억대 적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구 노력도 한다면서요? 자산 매각도 하고 뭐 많이 하겠죠. 그리고 또 또 이거를 하는데 과거의 장부상으로는 또 좀 싸게 잡혔던 거 이게 적절한 시가에 팔게 되면은 또 많이 도움은 되겠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 이렇게 꺾이는데 이런 자산 지금 팔아가지고 또 헐값에 파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한국전력 같은 데는 진짜 이게 상장돼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가 저렇게 큰데 기업 안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전기값. 그렇죠. 이거는 뭐 국민 모두가 사용해야 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는 저렇게 적자가 크게 되면은 결국엔 다 저희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하긴 그래요. 예. 우리 세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내서 메꾸나 아니면 전기료를 올려서 그걸 전기료로 내나 다 결국엔 저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러면 되게 억울한데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건설 쪽 한번 가보죠. 건설 쪽은 날씨가 흐림입니다. 아 흐려요? 네. 아니 빈살만이 스치고 가는데도 흐려요? 그런데 이제 국내 쪽만 보고 아직 스치고 가서 뭐가 우르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아파트 경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수급도 안 좋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종목들은 중소형 건설사는 폭등이 나오네요. 아 그랬나요? 네. 어제 동부건설 같은 경우 또 직접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계약이 들어가 있는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한 2달 사이에 60% 올랐어요. 중동 특수. 네. 그 짧은 기간에 60%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워낙 코론 글로벌은 주가가 너무 저평가였습니다. 그게 지금 발현되는 것 같고 게다가 동부건설 이런 거는 이틀째 거의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데 예. 어제 상한가는 아니었네요. 근데 오늘은 상한가인데 이게 이 3분기 때 적자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PF부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싶은데 그런데 발표를 하는 게 우리 수주잔고 7조 9천억이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데 무슨 이게 상당 부분 아직 건설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 실적에 잡힐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많이 빠진 만큼 이제 빠르게 좀 돌아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중소형 건설사가 이번에 PF 관련된 쪽에서 이거 제대로 안 된다, 또 자금 부족하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한 번에 그 정도가 우리 아니야라고 반발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차원이지. 건설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부동산이 좀 힘든데 이게 제대로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좀 이제 의문은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 쪽보다는 해외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쪽에서 좀 더 기회가 높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죠.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사 네옴시티. 1등이니까 저기. 그렇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두 개는 그래도 우리는 수주 받았어. 네. 그리고 또 할지도 몰라.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해외가 즉 오일머니라고 그러죠. 네. 오일머니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중동 쪽에 수주가 가능한 업체들이 내년에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올 한 해 정리도 한번 해봤는데 다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2022년에 제발 산타 랠리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그런 조짐도 조금씩 보이기도 해서 네, 그렇죠. 네. 희망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올해처럼 힘들다 이런 전망은 있지만 그런 힘듦 속에서도 희망은 있으니까. 저희가 예. 올해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웬만한 거 와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와 주식에 대한 정보를 주신 김민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